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시작에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하자면, 아주 엄밀히 따지면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2차 함수하고 당연히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뒤에 거지만 미리 땡겨왔고요. 또 이름 자체가 2차 방정식 실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긴 또 좀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또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라서 반쯤은 기말고사 대비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라는 건 뭐 둘 다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근의 부호들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텐데 이 두 실근이 모두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이렇게 생겼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양수냐 음수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판별식이라는 것이 0보다 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허근이면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허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실수여야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뭐 둘 다 0보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씩 크고 작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실근이 존재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근 모두 양수인 경우에도 두 근 모두 음수인 경우에도 또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경우에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건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서로 다르다고 만약에 표현했으면 이제 0 되는 건 없애면 되겠죠.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0 이상이다 라는 걸 이제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 판별식이 0 이상 얘는 뭐 부호가 서로 다른데 둘이 중근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없어도 당연히 0보다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알파랑 베타의 부호에 따라서 A, B, C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별식만 보더라도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소문자 A, B, C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런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살펴볼 거예요. 둘 다 양수면 더해도 양수겠죠. 곱해도 당연히 양수가 될 거예요. 그죠? 둘 다 음수면 더해서 음수가 되겠죠. 이제 곱하면 오히려 양수로 바뀌겠지만. 근데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 그럼 둘이 더하면 뭐예요?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혹은 0인 거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더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어요. 뭐 3하고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3하고 1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호가 다르다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을 거야 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정보들을 가지고 역시나 저 개수들 순간적으로 악을 해버렸네. 너무 아팠어. A, B, C 사이의 관계를 찾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피나진 않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피나지 않겠지? 너 왜 웃어? 피나면 어떡해? 아프잖아. 두 근의 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이 녀석이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0보다 큰 거니까 a분의 b는 오히려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a분의 b가 음수라는 건 a 곱하기 b가 음수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a분의 b가 음수라는 건 둘이 부호가 달라요 그런 뜻이잖아요. a 곱하기 b가 음수야. 그것도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자면 a랑 b랑 둘이 곱해서 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a랑 b랑 둘이 곱하면 음수란 이야기예요. 얘는 a랑 b랑 곱한 거 알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다 입니다. 1위 넘어올까요? 곱으로. 2차 방정식 두근의 곱 누구냐면 a분의 c예요. 이 a분의 c가 지금 0보다 크다는 이야기고요. a랑 c랑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죠.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그 말은 a 곱하기 c가 양수라는 말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a랑 c랑 둘이 곱하면 이거 뭐야? 왜 0보다 크니 작지? 이렇게죠. 얘는 작은 거고 얘는 큰 거예요. 얘 AC 0보다 큰 겁니다. 근데 요리로 내려오면 어때요? 이젠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A 곱하기 C도 음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애들 가지고 이 두 실근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용하면 A, B, C의 대략적인 범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한 A, B, C의 부호 정도는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A랑 B는 둘이 부호가 다르고 A랑 C는 둘이 부호가 같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얘도 A, B 둘이 부호가 같고 A, C의 부호도 같으니까 그럼 A, B, C가 부호가 다 같은 거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줄에 내려와서 보시면 두근의 곱, 그래서 A 곱하기 C가 음수다 그랬는데 이 판별식을 잘 보시면 B제곱에서 4AC를 빼고 있거든요. 근데 A 곱하기 C가 만약에 음수면 B제곱에서 음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A 곱하기 C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얘는 보나마나 무조건 양수인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볼 필요가 없는 조건이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녀석이에요. 볼 필요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틀리진 않는데 이거 쓴다고 틀릴 염려는 없지만 저걸 쓰고 있으면 잘 모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둘 다 양수래 그러면 판별식 합, 곱 다 보는 거고요. 둘 다 음수래 판별식 합, 곱 다 보는 거고요. 서로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곱만 보는 겁니다. 얘는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보는 거고 얘는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고 요것만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결국 하고 싶은 건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만 그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조금만 확장을 해보면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요거 이제 편의상 a가 양수인 경우로 제가 생각할게요. 요 2차 방정식이 x축이랑 만나는 점, 즉 x절편, 요 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얘 그래프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알파랑 베타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럼 첫 번째로 둘 다 양수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랑 두 군데에서 만날 텐데 물론 중근이면 한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 둘 다 뭐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 얘기예요. y축이 어디 있다고? 그림 좀 별로네. 2차 함수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했을 때 y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래야 알파, 베타 둘 다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거 볼까요? 둘 다 음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이랑 만날 건데 이제는 y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x좌표 둘 다 음수가 될 거니까. 마지막 얘는요.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번 만날 건데 한 번은 양수, 한 번은 음수니까 y축이 이런 식으로 껴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요. 우리 a가 0보다 큰 거 하기로 했는데
뭐 봐야 되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거야. 판별식이 0 이상인 거, 판별식이 0 이상인 거. 얘는 판별식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합이 0보다 크다는 건 여기 와서 보면 B거든요. A가 양수인 걸 이게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합에서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는 B 혼자 0보다 작아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거 A분의 B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A분의 B가 0보다 작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A분의 B가 0보다 작더란데 요거를 두근의 합인 것처럼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럼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다 2로 나눠도 0보다 크다겠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에요. 그죠? 축의 위치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축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x축이랑 만나는 점 두 개가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대칭축도 당연히 y축보다 오른쪽에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밑에 것도 볼까요? 이거 두 근 다 음수거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음수였어요. A가 양수라고 치면 B가 양수란 이야기인데 뭐 하던 것처럼 A분의 B 생각해보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가 되겠죠? 여기다 2 붙여도 여전히 음수거든요. 무슨 얘기라고? 대칭축이 0보다 작아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칭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얘는 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y축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요. 축이 여기 있어도 돼요. y축 왼쪽 오른쪽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칭축의 위치를 알 방법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을 볼 건데 A가 양수인 거라고 했으니까 요거 C가 양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 지금 C가 0보다 커요 그 얘기고요. 얘도 C가 0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겠죠. 대신에 얘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C가 음수란 이야기니까 C가 0보다 작아요인데 그럼 이 C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2차 함수에서 C가 뭐예요? Y절편이에요.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의 값. 그지? F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Y절편이 양수라고 지금 보시면 Y절편이 양수잖아요. 0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F0이야. Y절편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Y절편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얘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는 건 Y절편 하나를 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굳이 Y절편인 이유는 X에다 0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양수냐 음수냐 이거 다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걸 이야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살펴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대칭축도 0보다 크냐 작으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0이 기준이니까. 양수 음수라는 건 0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판별식이랑 대칭축이랑 경계값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2차 함수로 엮어서 생각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얘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 이제 저 옆에 거 지우고 요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를 할 텐데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 보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거 세 개 보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 요거는 하나만 보면 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얘랑 섞어서 쓰려고 0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2차 함수를 묶은 건데 이제는 0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값 예를 들어서 P라는 값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2차 방정식이고요. 뭐 편의상 A를 0보다 큰 거다라고 볼 텐데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이거는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고요. 얘는 0이 아니라 둘 다 뭐 3보다 커, 5보다 커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P보다 크다.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둘 다 0보다 작다랑 비슷하게 생겨 먹은 거고요. 마지막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는 거니까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는 건데 얘를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다 이고요. 여기서 그림 그린 것처럼 그림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먼저 그림부터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함수야. 실근이 일단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2차 함수 입장에서는 x축이랑 만나긴 만나요. 안 만나는 건 신경 안 쓸 거라는 거야. 마치 2차 방정식 실근이 있는 것만 보는 것처럼 다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뇌도 쓰세요. 지금 저장 잘해.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p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가능한 그래프는 p보다 왼쪽 편에서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래프 세 개를 한번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인지를 그림을 그리면 구분이 될 텐데 식을 가지고 구분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0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얘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요걸 X축이라고 했을 때 둘 다 P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 지금 P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여기를 X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P가 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P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구분해 보자는 건데 여기 있는 거 땡겨와서 쓰자고요. 둘 다 P보다 크려면 일단 당연히 판별식부터 보셔야 되고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등호 빼시면 되고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없으면 등호까지 넣어서 얘도 판별식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P를 대입했을 때 값을 보자는 건데 요거부터 보려고요. 0을 대입해서 0보다 크고 0을 대입해서 0보다 크고 얘는 0을 대입해서 0보다 작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요. 이 이차함수 곡선에 P를 대입하면 0보다 크겠죠. 얘도 P를 대입하면 0보다 커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P를 대입하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 FP가 0보다 크고 얘도 FP가 0보다 큰데 이건 FP가 0보다 작아요. 얘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볼 필요 없이 FP가 0보다 작기만 하면 알아서 P보다 큰 쪽에서 한 번, 작은 쪽에서 한 번 X축이랑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볼 거냐면 대칭축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알았는데 그래서 얘는 둘 다 얘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니까 축도 오른쪽에서 만나고 왼쪽에서 두 번 만나니까 축도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지. 둘 다 P보다 크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대칭축 P보다 커야 되고요. 2차 함수의 대칭축 P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축의 위치 알 수가 없어요.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 축이 P보다 큰 거고 축이 P보다 작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 보는 거고요. 뭐 책에 그 옛날에 막 외우라고 시키던 시절에는 뭐 한판축 이렇게 외우라고 한 적도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안 들어봤으면 그냥 굳이 줄여서 할 필요 없죠. 한판축 뭐냐면 암수값, 판별식, 축 보라는 거야. 한판축 이러는데 뭐 어쨌든 봐야 될 건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그림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다 P보다 크냐 작으냐 사이에 껴있냐 그거를 보기 위해선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요 녀석인지 요 녀석인지 요 녀석인지를 구분하자는 거고 이런 그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봐야 되는지 어떤 사실들을 봐야 되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라는 거예요. 판별식 봐야 되고 경계값 봐야 되고 P 대입했을 때의 값, P 대입했을 때의 값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도 파악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말한 것처럼 만약에 P를 대입했는데 FP가 0보다 작대. 그럼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P를 대입했을 때 FP가 0보다 작다는 건 여기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요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왼쪽에서 한번 만날 거고요. 오른쪽에서 한번 만날 거고요. 이렇게 식으로 한 번씩 만날 거란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은 위로 가면서 양쪽에서 만날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다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양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딸랑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X축에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FP가 0보다 크대. 여기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점을 지나가면서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두 번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지나가면서도 두 번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거다? 대칭축을 가지고 판단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 점 지나갈 건데, 즉 P 대입해서 0보다 큰데 X축이랑 두 번 만나. 그 두 번이 다 왼쪽에 있는지 다 오른쪽에 있는지는 대칭축이 P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구분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 그림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저것들을 막 섞거든요. 섞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 방정식이 뭐 A는 0보다 크다고 하자고요. 계속 이거 혹시 0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서 알아서 해. 요 방정식이 두 실근 가질 건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파는 P랑 Q 사이에 들어있고 베타는 Q보다 크대.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뭐 개수 뭐 찾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한 근은 P랑 Q 사이에 들어있고 한 근은 Q보다 밖에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여기 있는 거대로 하자면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Q 있다. 이거 두 개가 섞인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여기 있는 애들 가지고 섞어보자면 지금 얘네들이 근인 거고 이거는 제가 PQ라고 썼지만 그냥 숫자인 거야. 헷갈리나? 이거 숫자라고 쓸까요? 그냥 1,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무슨 얘기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1보다 크고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위에 줄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서로 다르다며 1보다 크다며. 그죠? 두 번째 거 보면 뭐래요? 두 근 사이에 3이 있대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거야. 여기 될까요? 그림을 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알파는 1하고 3 사이에 있고 베타는 3보다 크니까 이차함수 곡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두 근 모두 1보다 큰 거고 두 근 사이에 3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1을 대입해가지고 0보다 크고 대칭축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3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 그리고 3을 대입해서 0보다 작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생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볼 필요 없는 애들이 생겨나요. 첫 번째로 누가 볼 필요 없냐면 이거 볼 필요가 없어져요. 판별식. 보시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할 때 판별식 안 보죠.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보는 거거든요.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냐, 몇 번 만나냐 그거 하는 건데 FP가 0보다 F3이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3 대입해서 0보다 작다고 말을 하는 순간 올라가면서 어쨌든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함수값 중에 누군가가 0보다 작다며 X축 밑에 점이 찍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걸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끼어드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본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날아가서 안 보셔도 되고요. 대칭축 1보다 커요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1보다 큰 건 확실해요.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반대로 1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생각해보면 그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생각해야 돼. 멍 때리지 마. 멍 때리지 마. X축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거든요. 지금 F1이 0보다 커요. 그럼 여기 점 찍히고요. F3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점 찍히는 거예요. 이거 두 점 지나갈 거거든요. 대칭축이 1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거 두 점을 지나가려면 축의 위치는 1보다 즉 꼭지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이게 우리가 아직은 증가, 감소 이런 표현을 배운 적은 없지만 어려운 거 아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2차 함수라는 건 꼭지점을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걸로 바뀌어요. 이제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는 몰라도 돼요. 대충 이렇게 아시면 돼요.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하는 거고 x가 커지는데 y가 커지면 증가하는 거고 감소고 증가인 거야. 꼭지점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요. 뒤집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의 그림이 그려져요. 정확히 어디까지 감소하다 증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감소하는 추세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근데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었으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계속 증가만 해야 돼요.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고. 그죠? 축이 여기 있었으면 이 뒤로는 계속 증가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점이랑 이 점 지나간다고? 그럼 알 방법이 없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이게 정말로 1의 바로 옆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참 저 뒤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일 수도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1과 3 사이에서 한 번 만나고 3보다 뒤에서 한 번 만난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순간 축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녀석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사이에 얘가 있고 얘보다 뒤에 얘가 있어요. 이렇게 점 두 개만 지나면 알아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나는 요거 두 가지 사실만 보면 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외우려면 좀 빡세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 달달달 외우거나 할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매년 매 학기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들은 적이 있을걸? 그죠? 한 두어 달쯤 전인가 했을걸? 아무튼 또 새롭잖아요? 계속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도 처음이니까 새롭다고 싶겠지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도 계속 새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책으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아예 그냥 외우라고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바이블에 31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31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이블은 좀 국어적으로 실근의 존재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좀 대부분의 책에선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실근의 크기, 실근의 위치 뭐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근의 분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밑에 뭐 개념 콕콕이라는 아주 쉬운 문제 있는데 이거는 제끼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예제 하나 보죠.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다 설명한 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판별식, 경계값, 축 그렇게 세 가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제 12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는 0이에요. 이것의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표현 없어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이거로 a의 범위 한번 찾아보래요. 말한 것처럼 근의 범위를 가지고 이 개수의 범위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근이랑 개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얘는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주기니까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냥 아까 했던 판별식 경계값축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머릿속에 그림 정도는 한번 떠올려 보자 그런 이야기고. 얘를 fx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일 텐데 1보다 큰 쪽에서 2번 만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접하는 경우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x축이랑 만나긴 만나요. 서로 다르다고는 안 했으니까 0 넣는 거고 1보다 커요니까 1에서의 함수값 보는 거고요.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A의 범위를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부터 빨리 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얘가 0 이상이랍니다. 뭐 인수분해 하면 0하고 3이니까 바깥쪽 되겠죠? 그래서 A가 0 이하 또는 A가 3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 될 거고 F1이라는 건 1-2A 더하기 3A네요.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더라.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세 번째 축의 위치인데 이거 대칭축 어디냐면 A잖아요. A가 1보다 커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수직선에 나타내서 우리 연립부등식 뭐 좀 공부한 지 한참 되긴 했지만 옛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에다가 범위 표시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거 0 이하 또는 3 이상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세 번째는 1보다 크대요. 그래서 3층에 다 겹치는 거 찾아야 되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A가 3 이상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오케이? 멍 때리지 마. 눈만 깜빡거리고 있어 너 자꾸 뒷줄 둘 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뭐 숫자 바꾸기 뭐 하기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거기 12-2번 잠깐 보시면 요거는 눈으로만 이야기하고 푸는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12-2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m은 0의 두 근이 모두 요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대요. 요 2차 방정식 뒤에 거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5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에 있다는 거야. 섞으면 되죠.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근 모두 5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섞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모두 다 크다, 모두 다 작다 이런 거라서 판별식도 안 없어지고요. 뭐 축의 위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이고 5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판별식 0 이상 당연히 보셔야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0보다 커야 되고 5를 대입한 것도 0보다 커야 되고 대칭축의 위치도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때문에 얘랑 얘가 생기는 거고요. 5보다 작다 때문에 얘랑 얘가 생기는 거고요. 그죠? 판별식은 똑같이 생긴 거 두 개는 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수를 직접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예제 1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 누구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래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되죠. 요거 fx라고 하면 x축이랑 만날 건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에 1 껴 있어요. 이건 뭐 보는 거라고요? 요거 함수값. 경계값 하나만 보면 끝난다. 판별식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X축 밑에 점이 찍히는 순간 왼쪽 오른쪽에서 한 번씩 두 번 다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대칭축의 위치는 얘처럼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얘처럼 왼쪽에서 만나도 두 번 만나는 거고요. 1 왼쪽 오른쪽에서. 대칭축이 이렇게 생겨도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축의 위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는 거다? F1만 살펴본다. 1 빼기 3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요 a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푸시면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옆에 또 보시면 표현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거 13-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베타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그려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요 녀석이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베타가 요 사이에 껴있대요. 이거 fx라고 하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 x축이랑 마이너스 2하고 1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에요.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사이에서 한 번 만날 거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뭐 보는 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보다 작아요 보는 거고, 1 대입해서 0보다 커요 보는 거고, 판별식 보는 거 아니에요. 축의 위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만 보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거 두 점을 지나가면 이거보다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이 둘 사이에서 뚫고 지나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살펴볼 건 f-2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f1이 0보다 큰 거.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의 범위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마플 시너지 문제인데 15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그 157쪽에 보시면 왼쪽에 뭐 소금물 문제랑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니까 안 푸셔도 되고요. 유형 28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푸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유형 29번 잠깐 보시면 916번이에요. 91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에 두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 두 개 갖는데 둘이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본다고 했어요. 뭐만 본다? 두 근의 곱만 본다. 그지?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곱은 음수고요. 곱이 음수가 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니까 볼 필요가 없었고 합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뭐 알려주려고 나온 거다? 서로 다른 부호니까 곱이 음수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나온 건데 이게 다잖아요. 원래는. 근데 뭐라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뭐 알려주려고 나온 거다? 두 근의 합 알려주려고 나온 거다. 합이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며. 3하고 마이너스 1 같은 관계인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하고 1이 아니고 3하고 마이너스 1 같은 관계라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즉 음근에서 마이너스 뗀 거보다 양근이 더 큰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이걸 볼 수가 없는데
이 힌트 때문에 합이 양수다라는 것도 살펴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역시나 판별식은 보는 거 아닙니다.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힌트 때문에 요것도 살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 좀 추가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그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문제 921번. 921번 보시면 이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0이 있는데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다른 한 근은 2하고 3 사이에 들어있대요. 아까는 한 근은 요거 사이에 껴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젠 뭐라고?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껴있고 또 한 근은 2하고 3 사이에 껴있대. 조금 더 추가된 건데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림 먼저 생각해보면 x축 기준으로 1, 2, 3 이렇게 있을 때 1, 2 사이에서 한 번 만나고 2, 3 사이에서 한 번 만나더라 그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뭐 봐야 돼요?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봐야 되겠죠? 2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봐야 되겠죠? 3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봐야 되겠죠? 판별식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이미 0보다 작아요가 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고요? 축의 위치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위에서 내려왔고 밑에서 올라갔어요. 판별식 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 일부러 내가 삐뚤빼뚤 그릴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1 대입했을 때 양수래. 2 대입했을 때 음수고 막 3 대입했을 때 양수야.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어차피 1하고 2 사이에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막 증명하면서 배우긴 할 텐데 증명은 안 하고 그냥 배우긴 할 텐데 요 점 찍혀 있고 요 점 찍혀 있고요. 이 두 점 사이에 손 떼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 참수는 쭉 이어져 있는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x축이랑 안 만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뽕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얘 지나갈 방법이 없고요. 이 사이도 마찬가지야.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가 버리면 이 사이에서 안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난다고 하는 순간 1하고 2 사이에 무조건 있고요. 2하고 3 사이에도 무조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 요거 3개만 살펴보시면 끝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 뒤에 센하고 RPM하고 더 들어있는데 조금 더 연습해보라는 의미로 들어있고요. 숫자만 좀 달라진 문제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데서 거의 다 나올 거고요. 어쨌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뭐 판별식이랑 경계값 축 요거 세 가지를 달달 외워서 푸는 것도 방법인데 외우다 보면 금방 까먹을 거예요.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오잖아. 시험장에서는 별표 칠 거고요. 이제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서 꼭 기억하시고 특히나 이차 함수는 이번 시험 범위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안에 이차 함수 계속 나올 거라고.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 이제 2학년들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보는 시험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 이런 거거든요. 거기 최대 최소도 다 이차 함수가 나와요.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탈을 쓰고 이차 함수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든요. 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이차 함수는. 지금부터 좀 계속 그래프랑 친숙해지라는 의미에서 그래프 떠올려 가면서 꼭 문제 푸시고 저한테 질문하러 가지고 올 때 연습장에 최소한 그래프 그려지는 흔적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래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숫자만 써 있다? 아, 제발 그림 그려. 연습장에 그림 그려.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그림에서 보면 F1은 0보다 크겠죠? 어디 갔어? 이게 fx인 거잖아. F1 0보다 크고요. F2는 0보다 작고요. F3은 다시 0보다 크고요. 이렇게 생각했지.